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할 때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장까지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이 당에게 일임을 한 것인데 이 문자를 보고 나서도 이거는 사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사과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분들과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대화를 더 하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집착해서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민주당에서 봤던 물타기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두 5번의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그런데 이 당시 5건의 메시지 모두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측의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윤 쪽에서는 당시 문자 메시지 내용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사과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무시당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과라는 데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사과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과를 진심으로 하겠다는 뜻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식의 같은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자 메시지의 해석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정확한 그 문구 내용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장은 한 문장이고 그 앞에 보면은 2문장이 더 있어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서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을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문장 뒤에도 2문장이 더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4문장이나 되고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취지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은 사과의 문장이 있긴 한데 그 앞부분에 사과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겠다. 정 뜻이 그러다면 아니면 비대위의 결정에 그러하다면 사과를 하겠다. 지금 이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문장이 몇 개인지를 보고 여기 앞문장은 이렇게 긴데 뒷문장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나를 붙이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다를 때 방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결론은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채널A에서 어제 공개하기 전에 다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가 얘기를 막 기술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랬거든요. 당시에 보냈던 그 문자가 없어졌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뭔가 책임을 회피하게 하긴 의도로 보이고 한동훈 캠프 측에서 저거를 가지고 취지가 앞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문장의 합리적인 해석을 무시한 지나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 상황이요.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우리 지금 보수 진영 패널 2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2분이 의견이 엇갈렸는데. 저는 이제 뭐 당은 아니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질이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입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약간 망각한 측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고 이른바 이야기 나오는 배신자론은 약간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든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결과적으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정무적으로 미숙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해석이 더 타당한 건지 그 당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간 건 아니죠. 5건의 문자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왔을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1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자, 바로 저 때가 윤한 갈등 1차 충돌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물론 극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봉합이 되긴 했었지만 바로 저 시점이 아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뜻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시기예요. 그렇다면 저 시기와 맞물려서 해석을 한다면 사과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을 시점과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정말 사과를 할 진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물음표가 쳐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그 이후에도 KBS 신년 대담회에서 이건 박절하지 못해서 물리지 못한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사과라는 게 진정성 있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은 사과를 거듭해서 요청하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 견지하시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니 뭐니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총선 내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워딩은 기자에게 이렇게 반문한 부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거기서 더 이상 적극적인 어떤 사과 종용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진영 간에 이제는 뭐 진영이란 표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은 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21일 날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오해였고 금방 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시에 사퇴 요구를 기자들한테 흘렸던 게 대통령실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측일까요? 한동훈 위원장 측이 사퇴 요구를 당했다고 흘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나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KBS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공식적으로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제 기억에는 보도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과 요구를 했다고 한 그 언론사를 상대로 당에서 장정 보도를 청구를 했더니 당의 일이라서 나하고는 모른다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당의 기조가 이런데 선거 전인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는 여기서 갑자기 사과를 한다. 이거는 당정 관계가 맞춰가야 되고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KBS 기자회견 때 왜 그런 견지를 했느냐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측에서 흘러나왔다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제가 밝혀드리고요.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당권 주자들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흥행 성공을 예감하고 굉장히들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요 집안 싸움 내지는 내분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는요 당권 주자 가운데 3명이죠.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둘러싼 해석 역시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미국인이 있어요. 여기 영국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나온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진이라는 거 이거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자 어디에서를 봐도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문자에 있는 그대로 중요한 제가 사과의 취지의 뜻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예. 문자 매번 보낼 때마다 했던 표현이에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대부분 사과를 하지 딱 사과만 뒤에 꼬리 떼고 딱 사과만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과하고 싶다면 진작 사과했으면 됩니다. 한동훈 후보의 재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적 채널을 통해서는 사과를 요청하니까 너 위원장 그만둬라. 네.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상황에서 예. 반대편에선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메시지 내용 전체가 공개되면 이런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전체 맥락을 살펴보지 않는 한은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전체 메시지 공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받은 사람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전체를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공개를 못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자는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과연 그런 것을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를 공개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물론 이게 언론이 특정 언론사가 이걸 어떻게 제공받아서 도대체 공개를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정치적 예양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자를 최초에 입수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한 그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최초에 공개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적인 부분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가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그 사적인 부분 또는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라도 공개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입장 또 대통령실의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당히 인내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 5건의 메시지. 한쪽에서는 낮은 자세로 진심 어린 사과의 의도를 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과의 뜻보다는 무언가 사과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핑계들을 오히려 더 방점을 찍어서 보낸 것이었다. 사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진실 공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